김혜경 씨가 새벽에 쓰러지면서 눈 부분에 찢어진 부상, 그래서 119에 실려갔고 급하게 봉합 수술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선거 행보에 복귀를 했고요. 관훈클럽 토론회에도 이재명 후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김혜경 씨의 부상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 다시 대선 행보로 돌아온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소위 조건부 특검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에 대해서 가깝기는 하지만 정말로 나의 측근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건 사람 인선의 잘못이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을 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한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윤 후보께서는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세트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세트 특검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재용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대장동과 관련돼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과 고발사주 특검을 같이 받을 필요가 없다. 형평성의 문제도 맞지 않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예요. 검찰과 경찰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소위 조건부 이야기. 두 번째는 나는 대장동과 관련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동특검을 받지 않겠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 대선은 양 유력 후보가 모두 피의자이거나 피의자로 지목되는 다소 특이한 대선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게 특검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이 후보의 이 발언은 일단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읽힙니다. 첫째는 이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면 받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대장동 의혹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여러모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대장동 수사 외에도 이미 윤석열 후보는 고발 등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까지 함께 묶는 것을 전제로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후보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관련한 어떠한 혐의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도입되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에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입니다. 온전한 상태로 특검을 받기보다는 조건부 특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을 마련하는 법률을 마련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법사위 전주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나는 검찰 수사나 뭐 이런 거 받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특검을 같이 하느냐라는 주장인데, 근데 사실 지금 검찰과 경찰의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유동규 선까지만 수사를 진행하고 그 윗선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근거로 나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난 특검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법사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미진하면 하는 이제 조건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재 수사가 미진하죠. 수사 미진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수사 대상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유동규 씨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대장동 사업의 그러면 최종 인허가권자, 결정권자는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냐? 뭐 또 건의를 했는데 정말 묵살된 거냐? 뭐 아니면 들어갔다 빠진 거냐? 사실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결국은 과도한 이익이 민간 업자들한테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하천대유 등에게. 네, 그렇죠. 이게 4,040억에 지금 아주 커다란 그런 천문학적인 이제 수익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4,040억을 받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결국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안 넣은 것이 이 배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유동규 씨 혼자 결정을 했겠냐. 그 당시에 성남시장인 결국은 이재명 시장에게 당연히 보고 뭐 결재 당연히 이런 것이 있는지를 당연히 이것은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라는 것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반드시 해야 그럼요, 한다는 당연하죠. 뜻인 거죠? 예, 그래서 어. 뭐 꼭 기소를 전제가 하는 게 아니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조사가 없는 것은 알맹이 없는 수사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조사조차 안 한 거 맞아요? 조사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소 사실을 보더라도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 5명의 어떠한 그 공모 사실만 있는 거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지금 뭐 또 기소도 되고 이랬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는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너무 전주의 의원께서 더디 보시기에 있게 되게 현재 검찰의 수사를 1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습 질문인데 저는 한 판사 출신이잖아요. 2점 정도 줄 수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2점이요. 2점이요. 네. 아니 낙제점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검찰이 굉장히 눈치를 본다. 그런 것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여야 협상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전주의 의원님의 의견이에요. 야당 법사위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는 혐의가 없으니까 조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론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의 대권 주자들은 말장난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검찰에 최대한 시간 벌어달라는 하명이자 면피용 발언이다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사실상 증거인멸 이루어지길 방치하고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안철수 후보는 수사 의지 의심받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미진하다. 특검을 안 받겠다는 말장난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